오늘 원픽은 총리를 사칭하는 김민석이라는 타이틀로 했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한다고 해명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의혹을 키우거나 아니면 거짓 해명 내지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의혹을 정말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총리 후보자가 이제 마치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또 외신 기자들하고 이런 어떤 기자회견을 합니다. 야. 외신 기자와 소통하는 김민석 후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 있는데 또 어제는 뭐 했습니까? 그 경제부처. 일본 이시바 그 총리 안보 보장과 이제 간담회를 하고 또 경제 관련된 부처들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역대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든 없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청문회했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 해명하는데 주력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총리 되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거는 거의 외신 기자 간담회가 저게 총리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급의 간담회를 외국인 기자들하고 괜찮 가플레스요. 죄송한데. 땡큐. 이준우 대변인께서 재채기를 하셨습니다. 가플레스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저 모양새는 저기 옆에 아마 통역분을 앉혀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 같은데 흡사 대통령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총리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가 외신 기자 간담회를 그것도 대통령이 G7 초청을 받아가지고 G7 참관국으로 캐나다에 가 있는데 나는 후보자가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해? 요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는요. 지금 이거를 무조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본인 관련된 의혹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지 네.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10대 결격 사유까지 발표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애써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 또는 이제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부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관련된 의혹이 아무리 쏟아져도 나는 몰라 모른 척하면서 본인 관련된 뉴스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참 국민들을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사칭하고 있는 거 네. 우리 사칭 많이 봤었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사 사칭, 총각 사칭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김민석 후보는 총리 사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가 지금 다음 주 화수로 정해졌습니다. 화수 24, 25일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워낙 의혹이 많아서 적어도 3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증인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증인이 제대로 채택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검사 사칭하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는 총리 사칭을 하고 대통령이 정가 사범이니까 총리 후보자는 지금 정가 오범 정가자를 우대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료는 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종배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이종배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청문회 앞둔 김민석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 94건에 대해서 답변 딸랑 2건을 했다고 합니다. 딸랑 2건. 네. 우리 PD님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자료 요구 94건 중에 답변을 딸랑 2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총리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답변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아들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스펙은 맞지만 그러나 진학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진학에 활용을 제가 볼 때는 100% 합니다. 왜냐하면 뭐 코넬대든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입학 지원서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네. 지원 쓸 때 학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 내외의 이런 활동 여부인데 이런 어떤 스펙을 그 진학 지원서에 안 썼을까? 저는 도저히 그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깨끗하게 입증을 하려면 그 아들의 진학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네. 제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도 없는 게 리버티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 리버티님. 감사해요, 리버티님.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자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불과 1년이 채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에 대해서는 후배들한테 또는 유학원이나 또는 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인가요? 국제고등학교? 예, 국제고등학교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미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그럼 그것만 내면 간단한 건데 지금 그 야당의 자료 유출 요구 94건이 모두가 우리 구시탈에서 의혹 제기한 게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료 제출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아마 또 메비우스 띠처럼 외신 기자 간담회 하느라 바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국내 기자 간담회는 왜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코넬대 그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 보니까 뭐 네. 역시 예상대로 이런 지원서를 잘 적어야 되는데 지원서를 적을 때 뭐 이 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 열정을 표현해라. 또 학내외 어떤 동아리라든지 활동을 아주 잘 설명해라.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뭐 저도 그런 어떤 지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썼다. 이제 도저히 믿을 말이 안 수가 되죠.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결국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도 클리어하게 지금 이제 입증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금전적인 문제가 어떤 겁니까?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이제 5억 8천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2억 천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8억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쓴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입증된 것만 하더라도 추징금을 6억 2천 냈고 카드하고 현금 2억 2천 그리고 헌금 2억 그래서 쓴 게 순수하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대략 잡아도 18억이라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를 다 합쳐봐도 1억 5천을 한 푼도 안 쓴다 하더라도 한 7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11억은 그럼 무슨 돈으로 썼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돈을 써가지고 헌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을 묻는데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출을 완전히 동문서답 한 완전히 거죠. 동문서답 예. 엉뚱한 답변하고 있다. 그렇게 전혀 지금 이제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관련해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내고 있다 이거죠. 저럴 수가 있나요? 자료를 보통 그 공공기관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은 약간 적어도 한 70%는 내고 한 10%에 대해서는 이래로 해서 안 낸다는 그런 사유서를 내던가 그러는데 94건 중에 2건만 낸 거는 이게 안 하겠다는 아마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국회에서 이게 말이 되나? 강변도 예. 우리 국회에서 봤지만 네.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안 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동의를 안 해주는 거. 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지금 9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아까 말한 개인 정보라 이유로 안 내는 거 하나, 그다음에 기다려라, 내가 내라 할 때까지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냥 안 내고 네, 네. 지연시킨 거 하나,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네. 일찍 내면요 추가적인 그걸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당연히 올 수밖에 와야 없는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근데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양질의 어떤 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아주 늦게 답변을 하고 바로 인사청문회를 열려버리면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좁아지는 거죠. 아예 시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그 해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날 아침에 막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료가 아직 안 왔다. 의사진행 발언. 네, 의사진행 자료 발언 내세요. 그러면 또 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되면 시간 거의 다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면 굉장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면 돌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신 기자 간담회를 다니면서 이미 총리가 된 것 마냥 행동을 하는데 저걸 막아야죠. 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 총리를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고 해명이 다 된다더라. 뭐 네. 이렇게 기내에서 전용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이야기했다는데 근데 지금 현재 워낙 지금
김민석 그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어떤 그런 어떤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아들 관련된 이런 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처가 다 알아서 했다는 네.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제 거짓말이 탄로났다.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도덕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 어떤 청문위원들이 더 분발할 것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김민석 후보의 이런 어떤 후한무치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많은 자료를 좀 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어제도 이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생긴 건 멀끔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DNA적으로 거짓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그걸 봤지 않습니까? 새천년 NHK 사건 때 네.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라오케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때 여성 접대부는 없었다 이야기 김민석 후보자 네. 딱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임수경 그때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여자들 때문에 내 온지도 몰랐다. 네. 그런 그렇게 썼어요 글을. 곧 네. 탄로날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짓말이 이 체질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문화원 그 점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외신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 나는 그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달라고 미국에 전달을 했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거짓말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외신 기자들은 이걸 보고 또 뭐 통역상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해 난맥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로 굳혀지는 겁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가 군대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미 네. 문화 사건의 배우 네. 주동자기 때문에 안 갔는데 아. 이때 형을 3년이나 삽니다. 3년. 네, 네. 3년을 사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면제받아요. 군대가 원래는 짧게 형 받으면 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거의 군대 복무 기간과 비슷하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로 안 갔는데 군대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국무총리도 군대 면제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군대 면제된 사람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국구 통수권자가 전부 다 군대 면제자야. 그러게요. 그러게 응? 지금 이런 황당한 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데다가 당연히 해야 될 국방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 주요 자리에 앉힌다. 유사시에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데 그런 자리에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 이준 대변인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전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보전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우리가 전쟁에서 네. 보다시피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무서운 이유는 무기도 무기지만 모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보전이 예. 그렇죠. 소름 돋더라고요. 압도하는 예. 거죠. 상대방의 정말로. 어떤 예. 관련된 어떤 무기 시설도 물론이지만 쭉 핵심 어떤 요원들, 즉 사령관들이라든지 핵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핀셋 타격이 가능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국가안보기관들이 속된 말로 박살이 납니다. 네. 아작이 납니다. 네. 국가정보원 박지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시민단체가 와서 감사하다시피 하면서 관련된 어떤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 블랙용이라는 그런 정보가 다 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마저 민간에 개방한다? 저는 그게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민간이란 건 허울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좌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네. 그런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한 어떤 밑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인사청문회가 좀 더 걱정되는 게 지금 뭐 아빠 찬스든 뭐 재산 증식이든 각종 이제 인성이나 뭐 개인 비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우리가 본질을 파고 들어야 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의 안보관, 대북관 혹은 이러한 경제사관 이런 걸 살펴봐야 그다음에 되는데 이 기본적인 역량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런 질문을 못 하게 될까봐 지금도 주한 미군에 대해서 반대하냐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적인 질문 혹은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할 기회조차가 상실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그리고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사청문하게 되면 의석수가 민주당에 더 많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요 네. 방해보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봐라. 아까 국민의힘 측에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다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세요라 하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그런 청문회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시간도 이제 의원 인사청문회 수가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데다가 그렇게 본인이 방어하고 변명하고 동문서답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위원들이 여기서 정말 전투력을 잘 발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홍성 그 이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 가셔야지 이게 좀 전투력이 있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지금 네. 기억이 남는 게 2021년 11월 2일 날 날짜가 당시 잘 가시네. 최재 감사원장 그 인사청문회 제가 청문위원을 갔는데 네. 그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걸 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현동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주로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백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백현동 관련된 빨리 감사를 해라 해서 감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의뢰가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뭔가 이제 후보자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답변 나오면 네. 그건 굉장히 성공한 그럼요. 겁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억 2천과 그리고 지인으로 받은 4천만 원 이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명백히 불법 정치 자금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되면 저는 수사 의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으면 출석할 것이냐 뭐 이 정도 질문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인도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 할 때 이번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 관련된 가족들 다 부르느냐? 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 부인만 부르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 부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아이 교육비 문제가 여기 달렸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전 부인이 아이 교육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의 국제고등학교든가 코넬 이런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싹 빠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본인의 주장인 거죠. 본인 입장인 거고 실제로 정말 전 부인이 다 감당했느냐? 전 부인이 경제 상황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감당했느냐?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 합의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양육비를 안 준 속된 말로 배드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전 부인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에 백수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을 할 때 그 아들이 국제고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전부는 아니지만 반 틈도 부담 안 하고 전체가 다 부담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 안 갑니다.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 전 부인이 다 했으면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왕대도 끊어지고 통상적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게 이제 의원 입법이라든 이런 것으로 스펙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학교 지원서 할 때 진학할 때 쓰이지 않았다고 내가 말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지원서까지도 세밀하게 볼 정도의 아들과 있던 왕래가 있었다면 사실상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만큼 아들을 지원해줬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할 때도 아들이 또 지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취지에서 반드시 전 부인 김자연 KBS 아나운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도 반드시 오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이 뽑으신 원픽은 제가 무엇인가요? 뽑은 원픽 이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불법 정치 자금을 가족 공동체 명의로 불법 정치 자금 수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주간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목동에 빌라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한강 빌라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한강 빌라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 지역구 어디죠? 영등포죠. 영등포에 있는 어느 한 건설업자가 바로 이 모친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얼마냐? 2억. 2억을 주고 본인 명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정말 희한한 거래가 또 일어납니다. 두 달 뒤에 무슨 일이냐? 바로 현 부인이 그 집에 전세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예, 아까 방금 처음에 그게 들어왔던 가능한가? 그 전세 계약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뭐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지? 전세 계약을 2달 만에 끝낸 거예요. 끝내고 끝나고, 네. 현 부인이 그 네. 한강 빌라에 들어온 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에 먼저 들어왔던 그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전세금 돌려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억 그리고 상당한, 예, 예.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네. 전세금 돌려준 흔적도 없다는 게 지금 주간조선에 오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왜 차용 불법 정치자금 9명 해가지고 차용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제가 보기엔 신종 수법인데 전세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의혹이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2억을 안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인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전세금 처음에 왔던 사람이 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그 돈은 모친 거와 그렇죠. 부인 거와 사실상 자기 거 네. 이렇게 온 가족 다 나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찾아갔으니까. 예. 근데 전세 등기는 이미 끝나고 다 소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명해야 돼요. 그 요즘에 그 전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촘촘하게 해놔가지고 이거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자 이모 씨인데 네. 이모 씨를 불러서 증인을 증인으로? 앉혀가지고 네, 이거 네. 신문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전세 자금 돌려받았느냐, 네. 받았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 네. 계좌로 입장할 수 있냐 등등 네. 따져야 되지. 이것도 안 네. 따지면 명백한 불법 정치가 될 수 아니 있습니다. 그 계좌로 만약에 안 줬다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친이 그 2억을 받아서 현금을 갖고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요. 아니면 평소에 현금 2억을 갖고 있었던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거 투성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가족 그 정치자금 가족 공동체로 하는 게 네. 불법 정치 가족 공동체로 하는 게 김 후보자 본인 그다음 모친 배우자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네. 이 세 명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오늘 제기됐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또 제기됐네요. 평소에 그렇죠. 우리가 네. 그동안 아빠 찬스, 재산 증식 또 뭐 이러한 그 학위 취득 의혹 말고 오늘 새롭게 가족 공동체의 전세 모친까지 나왔네. 모친. 아니 그러니까 모친 빌라의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까지 이상하다. 가장 네. 그 금전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 2020년에서 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한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지금 이제 순수 재산이 8억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징금부터 시작해서 돈 쓴 게 한 10억 이상 되니까 18억이라는 어떤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세비 한 7억 정도 빼고 그것도 뭐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해도 그렇죠. 빼고 한 11억 정도가 이 텅 빈 거예요. 물론 네.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강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의금 하지만 얘기하고. 뭐 강연했다고 그렇게 법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상당수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의 부분이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좀 희한한 게 이 빌라의 공시 가격이 1억 5,800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 희한한 게 다 희한한 거 투성이고. 그 현재 이 뭐죠 행복 한강빌라 이 한강빌라 현재 누가 사냐면 지금 사는 사람 또 장모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얽혀 있는 게 김민석 후보의 모친 소유인데 네. 아까 김민석 후보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가 들어왔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부인이 네, 들어왔다가 지금은 장모가 들어와 살고 있는 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빌라가 굉장히 의문투성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돈이 어떻게 왔다 갔느냐 이거를 꼭 밝혀야 한다. 아. 이게 지금 밝혀진다 그러면 아까 왜 지금 상당한 수익과 지출 안 맞는 부분에서 네, 네. 2억 정도는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